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과수 중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을 택하는 12개 품목 중 이 4가지 포도, 복숭아, 자두, 또 감귤 중에서 만감류 이렇게 4가지 품목 4가지 품목에 대한 강의 영상이고요. 이 4가지 품목을 따로 빼가지고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빼서 강의하는 이유는 이 4가지 품목은 뭐 피해가 발생하든지, 그러니까 수학 전에 피해가 발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의무적, 이거는 무조건이란 얘기죠. 무조건. 뭐 사고가 발생했던 안 했던 간에 착과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착과수 조사. 우리가 적과전 과수 4종 공부할 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적과전 과수 4종 같은 경우에도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적과가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 종합과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을 택하는 종합과수 품목 중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감귤 중에 만감류도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학 시기가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4가지 품목만 착과수 조사를 한다. 이 착과수 조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입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 가입하려는 보험 목적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그 어떤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가입 금액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 금액의 한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착과수 조사라는 건 적과전 과수 사정도 마찬가지고 이 보험 가액이 실질적인 데이터로 재설정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떤 예상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이라는 예상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정했는데, 이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착과수 조사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가액이 재설정된다. 그 보험 목적의 가치가 재설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포복자 만감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보상제외로 피해 발생 시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작아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수확량이라는 것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을 말하는 거고, 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율을 산정할 때 어떤 한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작아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는 척가수 조사를 피해 발생과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해당 보험 목적의 가치가 재설정된다. 이 해당 보험 목적의 가치가 재설정된다는 건 수확 전과 수확 개시 후 이 시점에 이제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이 수확 전의 데이터가 사라지고 다시 리프레시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과수 조사로 계산되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수확 후 피해를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착과수 조사의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 직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 수확 품종 수확 개시 직전이라는 얘기는
해당 과손에 뭐 단일 품종만 식재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2개, 3개 뭐 그 이상 다품종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중에 그 품종들 중에 가장 수확이 빠른, 수확 시기가 가장 빠른 그 품종 수확 개시 직전에 가가지고 착과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단 만감류는 적과전 과수 사종과 마찬가지로 적과 종료 후에 가서 착과수 조사를 실시를 한다. 이 착과수 조사라는 건 해당 보험 목적의 가치를 재설정한다.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의 데이터는 리프레시 시키고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긴다면 이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 값을 통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의미예요.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종합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중조사도 이루어져요. 적과전 과수 사종 같은 경우에는 가입 과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가입 과중이라는 게 어떤 보험회사에서 통계 자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 적과전 과수 사종, 사과, 배, 뭐 단감, 떫은감 이런 것들은 과중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어서 가입 과중이라는 값을 쓰는데, 이 종합과수는 이런 어떤 평균적인 과증을 대표할 만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잖아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수확량이란 것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착과량, 제외되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피해 보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확량이 높아버리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이 과중으로 어떤 무게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해지는데, 이 과중이 낮으면은 이 수확량,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의 수확량이 같은 개수인데도 수확량이 작아지잖아요. 같은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중이 작았을 때에는 수확량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피해율이 크게 잡히는 거고, 이 과중이라는 게 조금 높아버리면은 이 수확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율 자체가 낮아져요. 그러면 이건 어떤 보험회사 입장에서나 농민의 입장에서나 어떤 내가 둘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형평성에 맞겠죠? 공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수는 과중조사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과중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가입 과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과전 과수 사종처럼 과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수는 무조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은 과중조사를 한다. 이 조사 시기는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가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가서 과중조사도 한다. 이거 뭐 과중조사 해가지고 개당 중량을 측정하겠죠. 이것도 뭐 표본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표본 과실들을 추출을 해서 무게를 단 다음에 그걸 총 개수로 나눠주면 개당 과중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조사가 과중조사다. 자, 과중조사를 보시면 표본 과실수, 품종별 착과가 평균적인 세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20개 이상, 포도 만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 이게 품종별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을 하는데, 농지당 30개 이상, 포도 만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품종이 하나야. 이게 품종당
이게 품종당 과실 20개 이상인데 품종당 하나야. 그럼 과실 20개만 딱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농지당 30개가 먼저 적용이 되어서 한 품종일 경우에는 최소 30개 이상은 추출을 해야 된다. 30개 이상은.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에는 한 품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평균적인 과실 20개 이상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이 하나면은 농지당 40개 이상 추출해야 된다.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이다.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포도 망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 근데 두 품종이 되면은 두 품종부터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두 품종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개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40개 이상. 이게 40개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망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이라는 조건에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40개 이상이 되어버리니 이건 충족이 되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복숭아 자두도 충족이 되죠. 두 품종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 품종일 때는 이 20개 이상, 20개 이상이 아니라 농지당 포도 망감류는 30개 이상의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품종이라도 30개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과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중조사가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뭐 과중을 대표할 만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표본 과실이. 이건 뭐 하나 많아야 과중조사를. 그러면은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을 해라. 근데 자두 망감류는 제외시킨다. 자두 망감류는 평균 과중을 적용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의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는 수확 개시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예요. 우리가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이 네 가지 품목은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에는 그러니까 착과수 조사 이전의 피해들은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질 않아요. 우리가 적과전 과수 사종 공부할 때 적과 전에는 사고가 아무리 발생이 되어도 가서 그냥 해당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네 이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도 수확 개시 직전에 망감류 같은 경우는 적과 후에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확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들은 이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다 측정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측정이 된다라는 개념인 게 적과전을 좀 예로 들면은 착과 감소 과실수라는 거는 평년 수확량에서 그러니까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차감시키면은 착과 감소량이 되겠죠. 착과 감소량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과수의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나온 착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착과수 조사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 수확 개시 전에 사고만 발생이 되었다면 요 착과량이 이제 수확량이 되어서 평년 수확량에서 이 수확량, 착과량을 빼준 값 그것만큼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 뒤에 또 뭐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을 해주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요 착과량만큼
수확량이 적용이 되어서 평년 수확량에서 이 수확량을 차감한 이 양만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해 가시죠? 이게 왜 착과 피해 조사를 안 하는지, 낙과 피해 조사를 안 하는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겠죠?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확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웬만한 낙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낙과되면 그냥 100% 피해인 거예요. 아예 개수도 세지들 않잖아요. 낙과가 얼마가 발생했는지. 제가 이 수확량에서 제외가 돼야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단 평년 수확량보다 작을 때,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면 이런 피해들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100% 피해로 인정을 해주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에는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가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착과수 조사를 하면서 이미 이런 피해들은 다 100%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걸러진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는 수확을 개시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자, 착과 피해 조사 시기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발생 시 사고 접수된 농지에 품종별 수확 시기에 실시를 한다. 아시겠죠?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잖아요. 우박 같은 경우, 일소, 또 우리 적과전에 배운 건 뭐 있죠? 우박, 일소 이렇게 두 개였나요? 가을 동상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일소라든지 아니 태풍 같은 것도 착과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종합과수에서는 착과 피해를 유발시키는 재로 태풍이나 우박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접수된 농지에 품종별 수확 시기에 실시를 한다. 또 착과 피해 조사도 이 표본 과실수 품종별 20개 이상인데 포도 만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우리 과중 조사할 때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착과 피해 조사 시 표본 과실수도 이렇게 산정을 한다.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도 착과수 조사 이후 낙과 피해 발생 농지에 대하여 사고 접수 즉시 실시를 한다. 이게 왜 착과수 조사 이후에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착과수 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착과수 조사 이전에 발생한 이런 착과 피해나 낙과 피해는 이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100%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 그리고 포도 만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표본주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별표 10인가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별표 7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별표 10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종합과수의 수확량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모델.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이 품종 수령, 이거는 다 생략을 할게요. 품종 수령별 한 주당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곱하기 과중. 이게 뭐 품종 수령별 계당 과중이겠죠. 여기에다가 품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품수 한 주당 낙과수. 낙과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낙과수에다가 똑같아요. 1 마이너스 낙과 피해 구성률 똑같이 과중.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있죠. 품수 한 주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미보상 주수가 들어오겠죠. 이게 뭐다? 수확량이다. 이게 뭐다? 피해 보상에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다.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라는 건 피해 산정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는 뜻이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수확량이에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할 때 그 수확량을 구하는 기본적인 모델이 이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당연히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예요. 이 조사 대상 주수라는 건 이게 만약에 수확 개시 전이면은 기수확 주수라고 그러죠. 수확 완료 주수라는 게 없겠죠.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마이너스 미보상 주수만 해준 것이 조사 대상 주수가 되고, 이 조사 대상 주수, 이 수확 개시 후의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고사 주수 마이너스 미보상 주수인데, 이거는 수확을 실시한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확 완료 주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차감해 준 것이 수확 후 조사 대상 주수가 된다. 명심하시고요. 자, 종합 과수 중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택하는 품목의 수확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한다. 자, 이 보시면은 품수, 품종 수량별 조사 대상 주수. 나무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과실에 대한 피해율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대상으로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착과 피해 조사를 나가면은 당연히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하겠죠. 뭐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이렇게 분류를,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피해 구성률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자, 조사 대상 주수, 이게 총 나무수겠죠. 나무수에다가 한 주당 착과수가 얼마나 달렸는지 세워보고, 이거 곱해버리면은 전체 착과수가 나오겠죠. 총 착과수.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는 거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요.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피해 보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거기에다가 과중을 곱해주면은 제외되는 과중이 되겠죠. 무게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낙과수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낙과수도 똑같이 해주고, 마지막에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 목적이기 때문에 품종 수량별 한 주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주수까지 곱해준 것이 수확량이다. 이게 기본 모델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지 품목별로 좀 약간 디테일, 원래 다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육 환경이나 그 품목별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나 생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손해평가의 방법을 그런 품목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모델만 알고 있으면 그 품목별로 어떤 약간씩의 다른 그 차이점만 적용시켜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풀면 되죠. 이거는 외울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수확량이라는 건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보험의 목적을 말하는데, 이 산식 자체가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자, 1 낙과 피해 구속률, 1 착과 피해 구속률, 거기다가 미보상 주수. 이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라는 건 평년 수확량에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에 해버리면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된다. 이게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품목별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종합과수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대신 이게 기본 수확량을 구하는 산식이라고 그랬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는 의무적으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확 전에 뭐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피해 사실 해당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네, 요 정도만 확인을 한다 그랬지, 정확하게 이게 뭐 얼마가 피해를 입었고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착과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피해 구성이고 뭐를 떠나서 그냥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건 그냥 무조건 100% 피해, 낙과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냥 무조건 낙과 피해, 우리가 그 피해 본 것들은 수확량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과수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품수별 착과수는 품수별 조사 대상 주수에 품수별 주당 착과수를 곱해버리면 바로 품수별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뭐 해당 품종이 여러 개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값들을 전부 더해주면은 농지 전체의 착과수가 계산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적과 전 과수 4종, 적과 후 착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 뭐 착과 피해 구성률 빼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확량 자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0% 피해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낙과수 계산. 낙과수 계산도 뭐 똑같아요. 품수별 낙과수, 품수별 낙과수는 품수별 조사 대상 주수에 품수별 주당 낙과수를 곱해서 낙과수를 계산한다. 자, 착과량 산정. 이 착과량 산정이라는 게 착과수 조사 시 나타나는 착과량인 거예요. 착과수 조사. 이게 이제 품수별 착과수, 품수별 과중, 여기에다가 이게 종합과수기 때문에 착과량이라는 게 수확량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 여기다가 이제 품수별 주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주수를 곱한 것이 착과량이 돼요. 착과량. 착과량이라는 거는 착과수 조사에서 이제 계산되어진 데이터인데, 요것은 품종 수량별 착과수에다가 품종 수량별 과중을 곱해준 값에 품종 수량별 주당 평년 수확량에 미보상 주수를 곱해준 값을 더해서 산정을 한다. 이 품종 수량별 착과수는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낙과수는 상관이 없어요. 낙과수는 그냥 100% 이 수확량 자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낙과수를 계산할 이유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수확량 산정.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산정인데,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산정을 한다. 첫 번째,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착과수 조사 이전에,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이죠. 수확 개시 전에 해당 재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착과량의 마이너스 수확 개시 이후의 피해로 발생한 감수량들의 합,
이걸 차감해 준 것이 수확량이 된다. 잊지 말아야 하셔야 될 게 이 수확량이라는 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과량에서 감수량의 합, 수확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들의 피해로 발생된 감수량의 합들을 착과량에서 빼주면은 그게 수확량이 된다. 수확량이 된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냥 감수량을 바로 피해 보상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수확량을 산출하느냐, 이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이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수확량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보다 작아야지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다. 자, 착과수 조사 2점 사고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의 합으로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데, 인정된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수확 개시 전에 무피해인 경우, 이 경우에는 맥스 평년 수확량,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의 합,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 이 수확량이라는 거는 평, 수, 미, 평, 이게 피율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 자, 인정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착과량에서 감수량의 합을 차감해서 이 수확량 산정을 했는데, 수확 개시 이전에 피해, 그러니까 인정되는 사고가 없는 경우, 무피해인 경우, 수확 개시 이전에 무피해인 경우에는 이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에 높은 값을 착과량으로 해서 감수량을 빼준 걸 수확량으로 쓴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확 개시 전에 무피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착과수 조사 시 계산되어진 착과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는 거는 수확 개시 전에, 착과수 조사 이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본질,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무피해인데 어떻게 평년 수확량보다 착과량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 개시 이전에 무피해인 경우, 인정된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평년 수확량보다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착과량이라는 데이터가 평년 수확량보다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을 비교해서 큰 값을 착과량으로 쓴다. 이해 가시죠? 그 착과량에서 수확 개시 이후 피해들이 쭉쭉쭉 발생이 되면 그 감수량, 그 피해들마다의 감수량의 합을 이 착과량에서 차감해 준 것을 수확량으로 한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계산되어진 수확량을 평수 및 평해서 나온 값을 피해율로 하고, 이 피해율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해주면 이게 비로소 지급 보험금이 된다. 이 개념입니다. 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구하는 과정이 그나마 좀 간단해요. 종합과수 치고는 좀 쉬운 편이에요. 종합과수의 시작을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밤, 호두, 참다래,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전 영상 있잖아요. 종합과수 시작 영상과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이 강의 영상을 좀 몇 차례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의 그런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이 갖는 의미, 그리고 수확량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장착을 하시길 좀 당부 드릴게요. 이게 구분이 지어져야지 이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뭐 밤호두, 참다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설하면서 차이점들을 설명하는데 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체계를 좀 확실하게 잡아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학 개시 전 착과수 조사, 그리고 이 이후에 수학 개시 후, 이때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이 수학 개시 전에는 낙과 피해는 굳이 측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착과수 조사할 때 낙과 피해는 조사를 안 하죠. 낙과수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걸 카운트를 하질 않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냥 떨어진 과실은 이 수확량 자체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낙과수 자체는 조사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면은 차츰차츰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가셔야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종합과수 품목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노트에 정리를 좀 해가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숙지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망감류, 그리고 밤 호두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품목에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요거랑 요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하시기가 좀 수월하니까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은 밤호두까지 설명을 좀 마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마 조만간에 현장 조사를 좀 나갈 것 같은데 아직 날짜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언제 나갈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 내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현장 조사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린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라는 거는 뭐 합격이겠죠. 자격증 시험의 합격.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저는 다음 밤호두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